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 창건 250주년을 맞아 한국 관련 충격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전 세계를 뒤흔들 연설을 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서 한국의 3,500억 달러뿐만 아니라 기술력까지 탈취해 오기 위해 공개 생중계 협상을 밀어붙였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열리게 된 생중계 협상에서 한국은 경악을 금치 못할 입장을 선보여 전 세계를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선언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한국은 어떠한 충격적인 대응을 했던 것일까요? 노퍽 해군기지의 대리석 광장이 투광등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현수막에는 미국 해군력 250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브라스 밴드가 연주하고 깃발이 흔들리며 모든 주요 네트워크의 카메라가 연단을 향해 향했죠. 도널드 트럼프는 그 자리에 서서 연설이 아닌 승리를 발표하려는 사람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말은 채찍처럼 바닷바람을 갈랐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조선소들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잠시 멈춰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동맹국들이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한국이 먼저입니다. 저는 독일 기자 마르틴 레빈슨으로 현재 조지아주 한국인 엔지니어 구금 사태 이후 상황을 취재하고자 이곳 미국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청중들은 잠시 동안 눈을 깜빡이더군요. 그리고 이내 박수가 대포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웃음이 이어졌죠. 기자들은 질문을 외쳤고 트럼프는 극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자리, 배, 철강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동맹에 남고 싶다면 3,500억 달러를 가져와야 합니다. 현금으로 말이죠. 대출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서 조선 기술력도 가져올 것입니다. 폭스뉴스 해설자들은 생방송으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부업자입니다. 이제 임대료를 지불할 때가 되었습니다. BBC 진행자들은 불편한 미소를 짓더군요. CNN은 빨간색 배너를 달았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조선소 부흥을 위해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저 녹음기의 속삭일 뿐이었죠. 이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송되는 굴욕입니다. 제 미국인 동료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마틴, 이건 그냥 사업일 뿐이야. 왜 이렇게 진지한 거야? 그러나 제 대답은 평범했죠. 아니, 이건 트럼프가 꾸며낸 연극이고 한국은 그의 대본 속에 악당으로 묘사되어 있어.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트럼프는 마이크에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어조를 조롱했습니다. 한국이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할 것입니다. 어쩌면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더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유럽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은 무임승차를 하나요? 군중은 다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해군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이 행사는 동맹국의 재정재판으로 변질되었어요. 무대 뒤에서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관계자는 압핵 이전의 현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요.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비굴하게 굴 것이라고 답하더군요. 워싱턴 전역에서 싱크탱크 복도에 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상무부의 한 고위 보좌관은 한국은 미국에 곧바로 엎드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엎드립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국가거든요. 미국 관리들이 왜곡된 논리로 요구를 정당화하면서 부존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한국의 배터리와 조선 수익이 미국의 보호 덕분에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들이 구축함과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면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빼앗아와 우리 것을 재건할 수 있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물론 미국 내에도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감돌기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에 3,500억 달러의 현금을 요구했고 며칠 만에 수십 년 전 붕괴된 바로 그 산업인 미국 조선소의 전면적인 부활을 명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혼란에 기름을 붓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헤게스 국방장관은 지난주 군 지도자들을 모아 자신만의 놀라운 선언을 했거든요. 미국 국방부는 그저 국방부로 남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우리는 다시 전쟁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자주포 프로젝트 재건, 탱크 공장 재개장, 심지어 미국 본토 내 한국산 K9, 자주포의 국산화까지 언급했어요. 미국의 군중들은 이 모든 계획이 한국 무기 기술을 요구하는 모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환호성을 질렀는데 아이러니한 점은 트럼프는 여기에 꼭 필요한 한국 엔지니어의 입국은 거부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기괴한 상황이었어요. 워싱턴은 한국의 기술을 원했지만 그것을 구현해낼 엔지니어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교향곡을 주문하면서 음악가들을 금지한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이 이 새로운 미국 조선소에서 숙련된 노동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고 묻자 헤게스는 자랑스럽게 미국 노동자들은 적응할 것이라고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미국 분석가들조차 웃었습니다. 방금 적응이라고 하셨습니까? 4만 톤짜리 선체 용접을 적응하겠다고요? 그건 적응이 아닙니다. 그건 환상이에요. 당신은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똑같은 소리를 반복할 뿐이었죠. 우리는 현금을 받고 배를 얻고 그들이 거부하면 관세를 인상하면 됩니다. 계약도 없고 타임라인도 없었습니다. 리더십으로 위장한 즉흥 연주일 뿐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경제학자들조차도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루킹스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는 지금 한국의 죽은 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국가도 미국에서 조선업을 되살릴 수는 없어요. 미국의 인건비는 부산보다 4배나 높습니다. 인프라는 사라졌죠. 숙련된 용접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맨해튼의 탄광을 재가동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경제학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수 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었죠. 거기에 한국에 대한 모욕감을 더한 조지아 주 사건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근무하던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무엇일까요? 잘못된 비자 유형으로 입국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지만 말이에요. 트럼프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의 돈은 환영받지만 한국 국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바로 그 같은 전문가들이 돌아와 미국 조선소를 재건하기를 원했죠. 이에 대해 서울의 경제학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있나요?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조선소는 레고 세트가 아닙니다. 철강, 물류, 전력망, 부두, 도로, 크레인, 주택, 하수도, 상수도 등 도시와 다름이 없어요. 한국에서도 몇 년이 걸립니다. 모든 것이 4배로 비싼 미국에서는 블랙홀과 다름없죠. 하지만 그때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일본의 경제부 장관은 트럼프의 프로그램에 대한 일본의 5,500억 달러 기여가 대부분 허구였음을 밝히며 현금으로 환산하면 1에서 2%에 불과하다라고 말했거든요. 이러한 유출이 퍼지자 부조리는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도 지불했으니 한국도 지불해야 한다며 한국에 3,500억 달러 전액을 지불하라는 트럼프의 요구는 더욱 우스꽝스러워 보이게 되었거든요. 한 영국 칼럼니스트는 그는 위조칩으로 포커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기도 했죠. 이에 따라 한국 국회 내부에서는 논쟁이 가열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협력을 주장했고 다른 의원들은 저항을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우리는 충분한 양보를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기지를 건설하고 함대를 보급하며 그들의 산업에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이제 3,500억 달러도 모자라 그들도 죽은 산업까지 재건하라고요? 또 다른 의원은 계속 주면 청사진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더군요. 미국 분석가들조차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미 부족한 상태입니다. 라고 랜드 코퍼레이션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울산과 거제의 내수는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수출 주문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수천 명의 전문가를 미국으로 순순히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기술적 현실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집착은 전략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었죠. 미국 조선소가 다시 태어났다는 광학은 경제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외국 손에 의해 불이 켜지더라도 선거 영상의 강철 불꽃과 깃발을 원했어요. 하지만 박수갈채에 둘러싸인 트럼프는 점점 커지는 폭풍 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집회를 열고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십억 명이 귀국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더군요. 관중들은 공장도 계획도 노동자도 없는 구호만 있는 것을 모른 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트럼프는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죠. 그건 바로 공개 협상이었습니다. 한국이 트럼프의 요구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그는 전 세계 공개 협상을 제안하며 한국을 전 세계 앞에서 개망신을 주는 동시에 그가 원하는 한국의 돈과 기술을 전부 빼앗아올 생각인 거였죠. 그렇게 저는 이번 공개 협상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협상장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밝았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차갑고 냉정했죠. 먼저 한국의 차례였습니다. 이서진 산업정책국 국장은 중앙 모니터에 작은 USB 드라이브를 삽입했어요. 화면이 한번 깜빡이고 그 다음에는 거친 흑백, 이미지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찢어진 멜빵 바지를 입은 남성들이 1972년 울산의 회색 하늘 아래 강철 선체의 불꽃을 용접하고 있더군요. 손은 떨렸고 얼굴은 햇볕과 불에 탔지만 눈빛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입니다. 한국이 에티오피아보다 가난했을 때 1인당 GDP가 89달러였을 때 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은 다시 굴러갔어요. 빈 해안 위로 떠오르는 크레인, 바다에서 산처럼 떠오르는 배들,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 1973년의 포항제철, 쇳물을 틀에 붓는 작업자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석유가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었고 오직 강철과 부서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화면은 태평양을 분할하는 거대한 유조선, 그들의 이름은 굵은 파란색 글자로 표시된 현대, 대우, 삼성중공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의 선체는 태양 아래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이 배들은 무역로를 만들었습니다. 석유, 곡물, 방위물자를 운반했죠. 미국 해군 보조 함대의 67%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설계, 건조 또는 유지보수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 윌리엄 하워드 트럼프 행정부 국방차관보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건 과장된 말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그렇게나 많이 의존하고 있을 리 없어요. 그러나 서진은 돌아섰습니다. 아니요, 이것도 보수적입니다. 부산의 수리 및 유지보수 시설이나 미국 라이선스 하에 생산된 공동추진 시스템은 포함하지 않았거든요. 이를 포함하면 82%로 증가합니다. 침묵이 퍼졌습니다. 숫자는 그 어떤 연설보다도 더 큰 타격을 입혔죠. 한국이 없다면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태평양 보급선은 60일 이내에 절반의 이동성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국방부 자체의 데이터입니다. 낮은 소음이 언론 섹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화면에 새로운 그래픽이 나타났습니다. 배송 경로가 펄럭이는 세계 지도였어요. 태평양과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파란색 선과 한국산 선체 또는 한국 엔지니어와 공동 개발한 추진 시스템 태그가 붙은 모든 주요 항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전 세계 LNG 선박의 80%가 한국산입니다. 겨울까지 유럽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모든 LNG 운반선이요? 전부 한국산이에요. 알래스카에 공급하는 모든 쉐빙 유조선 역시 한국산입니다. 북극 항로는 핵 쉐빙선이 아니라 한국산 선체 설계에 의해 열렸습니다. 트럼프의 측근들이 미친 듯이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의존하는 것처럼 말하는군요. 서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깨끗하고 잔인하며 부인할 수 없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단 일주일 동안 선박 부품 수출을 중단하면 미국은 항만 운영에서 54억 달러, 물류 일자리 18천 개, 해군 대비 21%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한 달 안에 동해안 선박 수리 능력이 42% 감소하죠.
3개월 이내에 태평양 함대의 재보급 기간은 4주에서 8주로 연장됩니다. 그녀의 어조는 높아지지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을 말할 뿐이었죠. 하워드의 손이 자신의 서류를 넘기며 약간 흔들렸습니다. 모든 수치가 일치했어요. 이것들은 우리의 내부 문서의 숫자와 일치합니다. 그녀의 말은 전부 사실이에요. 라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네.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미국의 시스템을 더 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선박 엔진 실린더의 클로즈업, 강철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 거제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3,5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라고 박도연 한국산업통상부 차관보가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불했습니다. 70년 동안 말이죠. 현금이 아니라 충성심, 정확성, 침묵으로 지불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미국 관계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더 가까이 확대되었어요. 도연은 걸프전쟁 당시 미국 해군을 구한 모든 부두는 한국 노동자들이 수리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설치한 모든 터빈은 우리 공장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동맹국이라고 불렀지만 하청업체처럼 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자랑하는 것보다 조용히 돕는 것이 더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뒤에서 영상이 다시 이동했습니다. 밤이 되었음에도 한국조선소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투광등 아래에서 시계처럼 움직였어요. 로봇이 수술 정확도로 용접을 했죠. 서진은 한국은 7일에 한 척씩 배를 건조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주 유조선 한 척이 항구를 떠납니다. 우리 조선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낮은 0.3% 미만의 결합 마진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일본 미쓰비시도 15년 전 우리가 그들을 진작에 능가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은 한국과의 경쟁을 완전히 포기했죠.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그 말의 무게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미국 조선소가 무너졌을 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도왔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데려오고 재교육하고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과서가 그 공백을 메웠기 때문에 여전히 대학에 해군 건축학과가 있는 것입니다.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해군 건설 일정 1980에서 2025년 하락세는 절벽이었습니다. 137가의 조선소에서 23개 조선소로 감소했죠. 한편 두 번째 조선소인 한국의 조선소는 산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삼야대에서 400개 이상의 전문시설로 늘어났습니다. 당신의 조선소가 문을 닫을 때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선소는 당신의 인력들을 고용했습니다. 당신의 함대가 노후화될 때마다 우리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재건했습니다. 당신의 엔진이 멈출 때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워드가 마침내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당신에게 지렛대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역사를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대체했고 미국은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잠시 동안 카메라에 희귀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워드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서진은 스크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강철 보이시나요? 그녀는 배의 선체 이미지를 만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소금, 땀, 그 안에 새겨진 이름들을 기억하세요.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기억하세요. 그녀의 말에 저를 비롯한 외국인 기자들 모두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 폭풍 바다가 나왔어요. 손상된 미국 호위함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는 한국 구조선. 그 해는 2019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고 공개된 적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저 선박은 USS 맥킨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수륙함의 엔진은 괌 인근 태풍 해역에서 고장났습니다. 누가 그 배를 미국으로 견인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더군요. 안타깝게도 그건 당신들의 함대가 아니었습니다. 부산에서 온 한 남성이 선장으로 있는 한국산 구조선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깃발을 위해 기꺼이 한국인 승무원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집단적인 숨결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냉소적인 해설자들조차도 가만히 있었죠. 당신은 부담 분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3,500억 달러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력까지 원하죠.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세기 동안 그 부담을 짊어졌습니다. 조용히요. 효율적으로요. 불만 없이요. 박도연 차관보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이 증가할 때마다 우리의 계약이 당신의 비용 절감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산 시스템을 통해 1조 3천억 달러의 물류 비용을 절감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를 요구하지 않았죠. 우리는 단지 계속해서 건설했을 뿐입니다. 동맹국을 위해서 말이죠. 방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속삭임도 남아있지 않았죠. 서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존경심만 요청했을 뿐입니다. 모니터가 검게 변했습니다. 그러자 복도 뒤쪽에서 한 외신 기자가 서서 부드럽게 물었어요. 내일 한국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서진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확신컨대 세상이 항해를 멈추게 됩니다. 한국의 조선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말이죠. 이번에는 관객들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해했어요. 전 세계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는 수억 명이 놀란 듯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해시태그는 사라지고 댓글 스레드는 느려졌습니다. 세계는 처음으로 공정성을 요구하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현대 바다에 보이지 않는 중추를 보았어요. 박도연은 마지막으로 홀을 둘러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돈을 요구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가치를 알게 되었군요. 우리는 권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만듭니다. 그의 어조는 차분하고 거의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이제는 권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의 신뢰를 잃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창조는 지속됩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어요. 불이 다시 켜지면서 미국 대표단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 뒤 어딘가에는 연극이 끝날 무렵 막 떨어진 커튼처럼 별과 줄무늬가 무겁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관객들은 미국을 위해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위해 서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협상장에서 멀어져 부산에 있는 한 공업고등학교의 라이브 피드로 확대했습니다. 형광등의 밝은 윙윙거리는 소리가 사라지고 철제에 부딪히는 부드러운 철소리로 대체되었습니다. 영상통화 속에서 한 60대 남성이 40년 동안 사용해온 망치를 들고 줄지어 있는 어린 학생들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용접교사이자 수천 명의 멘토, 한국 철강의 리듬을 손에 쥐고 있는 한기철 씨였습니다. 그는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망치 손잡이는 단연간 사용한 덕분에 매끄럽게 달아 있었어요. 저는 이걸로 3,000명의 학생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손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화면이 깜빡했습니다. 중공업 조선소안의 영상이 나타났어요. 거대한 선체가 지평선을 가로질러 뻗어 있었고 크레인이 불꽃바다 위에서 거인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솔기 보이시나요? 한 씨가 빛나는 이음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것은 제 제자인 박준호가 용접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울산에 건조된 미 해군 구축함의 수석 용접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은 함대의 모든 이음새에 닿았습니다. 뒤에 있던 학생들은 경외심의 찬 표정으로 지켜보았어요. 한 학생은 우리가 그걸 만들었다고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이 흰색 클린룸 수트를 입은 젊은 여성에게 사료가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삼성 파운드리 엔지니어 김유나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미 해군 레이더의 제어 칩은 평택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칩 하나가 초당 3억 개의 계산을 처리하죠. 이 칩이 없으면 레이더는 실명합니다. 다음으로 한화오션 시스템즈의 기계 디자이너 이동민 씨라는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전력 변환기는 미국의 아리버크급 구축함의 전압을 안정화합니다. 각 변환기는 99.97%의 효율로 작동하죠. 독일조차도 그 속도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한국의 속도를 넘어선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자 LG 디스플레이 최민식 연구원이 또 한 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미국의 전투정보센터는 우리 웨리디 패널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읽는 모든 전술 디스플레이, 분석하는 모든 적외선 이미지는 한국 유리를 통과합니다. 협상장의 침묵이 깊어졌습니다. 미국인들은 마니라머니 화면을 응시했는데 일부는 혼란스럽고 다른 일부는 눈에 띄게 흔들렸어요. 한기철 씨는 여전히 차분한 부산 사투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3,500억 달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뢰의 대가는 얼마인가요? 우리는 당신의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외국 땅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50년 동안 박수를 요구하지 않고 이 일을 해왔어요.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없음에도 미국에 갑질한 적도 한 번도 없죠. 그의 뒤에는 한국산 유조선, 구축함, 보급선 등 별빛 아래에서 항해하는 선박들이 미끄러지듯 태평양을 지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계가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전 세계 대형 상업 선박의 47%를 생산합니다. 미국에 진출하는 LNG 운반선 10척 중 8척이 한국에서 건조되었습니다. 전 세계 이중 연료 추진 시스템의 92%는 한국산 설계에서 비롯됩니다. 한국 엔진 공장은 미 해군 보조 함정에 사용되는 부품의 72%를 납품합니다. 숫자가 벽처럼 쌓였습니다. 차갑고 사실적이며 반박할 수 없는 숫자였죠. 트럼프의 고문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생산을 중단한다면 그들은 그러지 않을 거야. 하워드가 그의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고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전체 유지보수 일정이 무너집니다. 화면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다시 나왔어요. 삼성 엔지니어 윤아였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일주일 동안 배송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단 미국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 얼어붙습니다. 드론 센서의 보정이 중단되고 F-35 비행 디스플레이가 검게 변하죠. 그녀는 카메라를 직접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위해 이 기술을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이 시각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구축해주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갑질을 하겠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협상을 취재하던 CNN 특파원조차도 그녀의 목이 조이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다음 영상은 더더욱 예상치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거제도의 새벽, 수백 척의 배가 잠자는 거인처럼 정박해 있는 모습이었어요. 자막으로 부드러운 피아노가 연주되었습니다. 110개국 이상의 선박이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대사가 나왔습니다. 1985년 이후 모든 미 해군 배치 함대 포함. 이서진의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죠?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해군 확장은 6개월 이내에 중단됩니다. 미사일 항공모함은 계속 정박해 있게 되겠죠. 예비 발정인은 창원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은 작전 중에 항공모함의 전력이 손실됩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한국산 추진 모듈을 보여주고 다른 한쪽은 미국 조선소를 보여주었는데 미국 조선소는 비어있고 녹슬었으며 곰팡이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당신의 조선소가 조용해졌을 때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청사진을 집어들고 다듬어 더 강하게 돌려주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협력이라고 부르더군요. 우리는 그것을 의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청구서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폭스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현실적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은 잔인하리만큼 계속되었습니다. 차트가 나타났어요. 한국 부품 없이 미 해군 함정작전 준비 태세 43%, 2005년 이후 한국 시스템으로 인한 비용 절감 1조 2천억 달러. 모든 수치는 미국 국방부 조달 데이터에서 인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진이 화면을 껐습니다. 정적이 너무 완비되어 조명기구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렸어요. 한기철은 낡은 망치를 잡고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도구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 이제 같은 손으로 당신의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우리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쥐고 있던 망치를 카메라에 들어 올렸어요. 이건 무기가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항해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기자석에서 영국 가디언의 한 기자는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피드가 협상 테이블로 다시 전달되었어요. 박도연은 윌리엄 하워드를 쳐다보았어요. 하워드 씨, 미국 선박을 수리하는 데 손가락을 잃은 한국인 용접공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마감일을 마치기 위해 태풍을 견뎌낸 엔지니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바다는 그들의 작업을 기억하죠. 그런데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도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나요? 하워드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도연 차관보는 이제 안정적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미국의 공급망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이 정박해 있고 항구는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힘을 무기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협도 요구도 하지 않았죠. 우리는 조용히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기자들은 더 이상 타이핑을 하지 않았어요. 카메라조차도 숨을 참는 것 같았죠. 한기철은 화면을 통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망치가 강철에 부딪히면 소리가 바다를 가로질러 흐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타격에도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기술력이죠. 카메라는 그의 풍화된 손을 확대했습니다. 흔들리고 화상을 입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이 손들, 그가 말했습니다. 이 손들이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뒤에 있던 학생들은 분노가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주먹을 들었어요. 우리의 엔진은 세상을 지배합니다. 한 학생이 외쳤습니다. 우리 손이 세상을 지켜줍니다. 또 다른 학생이 덧붙였어요. 라이브 채팅은 전 세계 언어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느새부터인가 울고 있는데 제가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협상장으로 돌아온 박도연은 침착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경의를 표하며 무릎 꿇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경의를 표했습니다. 당신의 해군을 통과하는 모든 볼트, 모든 빔, 모든 기름방울, 우리의 손이 그것을 그곳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죠. 홀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혼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모든 카메라, 모든 마이크, 모든 렌즈가 한국 대표단을 가리켰어요. 이서진은 안경을 맞추고 모니터를 바라보며 속삭임이 조금 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간단한 보고서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블랙아웃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대형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타이머가 나타났습니다. 72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죠. 박도연은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에요.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때 서진이 키를 눌렀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하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어요. 시나리오, 한국조선 부품, 72시간 가동 중단. 즉시 그래프가 살아났습니다. 빨간 선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자유낙하처럼 떨어졌죠. 미 해군 건조 지연 92%, 항공사 운영 가용성 마이너스 61%, 함대 준비 상태 마이너스 63%. 몇 초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이 화면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헐떡이는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방송을 담당하는 CNN 앵커가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 데이터인가요? 네,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데이터입니다. 국방부 물류국에서 왔습니다. 화면이 자세한 내용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1247척의 미 해군 함정은 울산, 거제, 창원에서 제조되거나 공동 개발된 추진 모듈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선박용 유압, 액추에이터의 78%는 한국 공급업체에서 생산되었죠.
미국 구축함의 예비 프로펠러 샤프트 10개 중 9개가 부산에 주조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스템용 전자제어 장치의 42%가 삼성전기에서 제작되었죠. 그 숫자들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본 적 없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 없으면 미군 기계가 멈춘다는 거였어요. 윌리엄 하워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건 과장된 표현이에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워드 씨, 단순화되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순화한 거예요. 전체 버전은 기밀입니다. 그러나 아마 당신은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각적 오버레이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지도의 각 빨간 점, 즉 뉴포트 뉴스, 노퍽, 샌디에이고, 진주만은 심장 박동이 희미해지듯 깜빡이는 실패를 표시했습니다. 서진은 한국의 제조가 72시간 동안 중단되면 미국의 글로벌 함대는 14가의 전략 항구에 대한 운영 접근성을 잃게 됩니다. 48개의 선박 엔진이 일주일 이내에 멈춰섭니다. 캐리어 스트라이크 그룹, 오는 3일째에 전력 중복을 잃게 되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완벽한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막을 내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는 더욱 괴멸적이었죠. 시나리오, 한국 반도체 중단. 숫자가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12시간 이내 태평양 작전 중 레이더 디스플레이 오작동. 24시간 이내에 미 공군 37개 부대에서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 고장납니다. 48시간 이내에 미사일 잠수함의 GPS 보정 오류가 41%에 도달합니다. 72시간이 지나면 해군 통신 위성의 지휘 업링크가 38% 감소했죠. 화면에서 빨간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하드웨어 제국은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청중은 얼어붙었어요. 서진은 어조를 부드럽게 돌렸습니다. 우리가 멈출 때 우리는 당신을 무력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게 하죠.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당신들 말이에요. 하워드는 마침내 이건 협박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그를 꾸준히 바라보았어요. 아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감사입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당신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며 방어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파트너십의 의미입니다. 라고 그는 그래프가 무너지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깜빡했습니다. 경제적 비상사태, 미국 산업 손실 전망 GDP 영향, 10일 이내에 마이너스 1.4%, 공급망 중단, 5만 8천 개의 미국 기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방위 생산 중단 시간 94일, 미국 내에 78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 상실, 예상 손해비용 분기당 4,890억 달러. CNN은 대륙 전역의 논평가들에게 발언을 중단했습니다. 영국 앵커가 먼저 말했어요. 이것은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의존성의 폭로입니다. 일본 분석가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 스위치를 끄면 서울이 아니라 워싱턴에서도 불이 꺼집니다. 호란에서 보좌관이 하워드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실시간 피드를 잘라야 할까요? 이거 방송사고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벌써 3억 명이 보고 있거든요. 화면은 조용하고 느리며 거의 애절한 비디오 영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선체 하나를 용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국 조선소들, 동력이 없는 크레인 옆에 유유 상태로 서 있는 노동자들의 타임랩스, 그리고 대조적으로 밤과 낮 구분 없이 울산에 있는 한국 부두 끝없는 불꽃이 날리고 배들이 시계바늘처럼 바다로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차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리듬이었었죠. 정밀함과 믿음 말입니다. 서진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들이 방위에 지출한 모든 달러, 보안을 위해 체결한 모든 계약은 한국의 조용한 노동력에 의존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박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돕는 것이 세상을 돕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화면이 멈췄어요. 화면에는 정지된 이미지가 표시되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미군 장교들 옆에 서 있는 한국 엔지니어들, 제복에 묻은 소금 얼룩이 인상적이었죠. 당신이 해구산 아래서 자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탱하는 기둥을 잡고 있었습니다. 박도연 차관보가 거들었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해안을 보호하는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항공모함에 동력을 공급하는 터빈을 설계했죠. 심지어 여러분의 공장이 불에 탄 후에도 반도체 공급을 안정화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없이 불만 없이 조용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략 역량에 대한 한국의 기여 2000에서 2024 국방기술 이전 미국 시스템에 통합된 특허 3,842건 조달 계약 한국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763억 달러 인프라 공유 미국 내 한국 직원들이 운영하는 12개의 공동 수리시설 긴급 생산 지원 미국 공장 가동 중단 기간 동안 147건의 공급 임무가 완료되었습니다. 맨 아래에서 마지막 선이 깜빡였어요. 한국이 없으면 미국 방위 작전의 37%가 연속성을 잃게 됩니다. 청중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폭스 기자도 속삭였어요. 세상에 한국은 마치 우리를 업고 있는 것 같아요. 도연은 그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안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도 가라앉지 않았으면 좋겠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말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다음 영상이었죠. 아침 햇살이 미국 뉴포트 뉴스 조선소를 가로질러 칼날처럼 안개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항공모함 한 척이 반쯤 완성된 채 바다 위에 놓여있는 철제 도시가 서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일부는 영어를 구사했고 일부는 스페인어를 구사했지만 전혀 말하지 않은 사람들, 가장 늦게까지 머물다가 가장 일찍 떠난 사람들은 전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볼트, 모든 회로, 모든 정밀 용접 라인에는 보이지 않는 동일한 시그니처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어로 완성을 표시했거든요. 그들은 일하는 것과 완벽하게 일하는 것의 차이를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우, 아직 여기 있었어. 한 미국인 감독이 시계를 확인하며 소리쳤습니다. 네, 선생님. 작은 남자가 간신히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부산에서 온 52세의 하청 엔지니어 박진우였습니다. 그의 비자는 6개월마다 갱신되는 임시 비자였죠. 그는 버지니아에서 13년 동안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감독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입니다. 항상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일은 진작에 끝마쳤어요. 수정 과정을 하고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요. 그날 밤 모두가 떠났을 때 한국인들은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항공모함의 추진 테스트는 0.00의 %의 편차로 통과했는데 이는 불가능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의 이름은 보고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죠. 미국 전역에는 엔지니어, 용접공, 프로그래머, 컨설턴트 등 수백 명의 그와 같은 한국인들이 헤드라인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록히드 마틴에서는 한국의 열 설계 전문가들이 시험 중 고장난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재보정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한국 용접공들은 핵잠수함의 하부 이음새를 완벽하게 만들어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미세 균열을 방지했죠. 레이시온에서 한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고습 해군 작전 중 오작 동안 레이더 코드를 디버깅했습니다. 아이러니는 씁쓸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비공개 하도급 계약에 따라 일했으며 이는 그들의 기여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혁신은 미국의 기술 개선으로 기록되었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작동했을 때 아무도 누가 작동시켰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중은 일상적인 임무 중 미국 구축함의 엔진이 고장난 버지니아 사건의 야복 이야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미 해군은 나중에 댈러스에 있는 한국인 기술자 현수 씨로부터 거실에서 원격으로 제어 알고리즘을 다시 작성하는 등 하룻밤 사이에 긴급 상담이 제공되었음을 확인했죠. 엔진이 재시동되었습니다. 임무는 구원되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컨설팅 비용인 427불을 받았습니다. 그는 메달을 받은 적이 없지만 시스템 작동 중이라는 이메일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 뒤에는 더 가혹한 현실이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유럽이나 일본 엔지니어들이 쉽게 받은 비자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 감사 결과 2024년에만 380명 이상의 숙련된 한국 기술자들이 비자 부정으로 구금되거나 추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는 공항에서 수갑을 차고 노트북을 압수당하고 도구를 버려야만 했어요. 같은 사람들이 미국 구축함에 터빈을 만들었지만 부하를 도운 바로 그 조선소에서 무단 침입자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한국인 용접공 백 씨는 공장 감사 중 조지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감독관은 그에게 미안해요. 개인적인 일은 아니에요. 서류 작업일 뿐이에요. 라고 말했죠. 그는 추방되기 전까지 4일 동안 구금실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추방당한 지 한 달 후 그가 유지하던 생산 라인이 고장났습니다. 수리 비용은 830만 달러였습니다. 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830만 달러가 공중분해되었던 거였죠. 하지만 조사에서는 아무도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매주 토요일 코리아타운 근처 카페에서 은퇴한 한국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조용한 커뮤니티가 모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스틸 앤 스피릿이라고 불렀죠. 그 중에는 한때 나사 재료연구소 연구팀을 이끌었던 황 씨도 있습니다. 그는 미 우주군의 내열 합금 설계를 도왔지만 기술적으로 외국 컨설팅이었기 때문에 연금 없이 은퇴해야만 했어요.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박도연이 다음 파일을 소개하자 협상장의 대화는 침울해졌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애국자들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어요. 이것들은 당신들이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입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 한국인들의 업적 위에 세워졌죠. 현재 1732명의 한국 하청 기술자들이 미국 해군 시스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출판물의 평균 인식률 4%, 미국 동료들과 비교한 평균 급여 격차 마이너스 32%, 미국 법인 소유로 재배정된 특허 수 918건, 부드러운 속삭임이 프레스 갤러리에 퍼졌습니다. 박 씨는 이어서 그들은 명성이나 재산을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CNN은 카메라를 텍사스의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한국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의 익명 인터뷰로 전환했습니다. 저는 위성 보정을 위한 코드를 작성합니다. 라고 그는 얼굴을 흐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멈추면 위성은 48시간마다 0.7도씩 떠납니다. 이 정도면 태평양 상공에서 조준 정확도를 이룰 수 있어요. 국방부 내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닙니다. 라고 한 해군 병참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맥박입니다. 그들이 멈추면 우리는 평평해집니다. 패권이요. 우리는 패권을 잃는 것을 넘어 절대로 패권을 다시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한국 하청업체 한 곳이 레이더 부품 납품을 2주간 지연시켰을 때 미 국방부의 손실은 14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국인 근로자들은 헤드라인, 보상, 인정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다음날 업무에 복귀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맹세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박도연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에 도착한 한국 기술자들의 흑백 영상, 젊은 남녀가 청사진과 도구 상자만 들고 있는 영상이 다음 글로벌 방송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영어 실력은 형편없었고 임금은 다른 사람들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정확성은 절대적이었어요. 그중 한 명인 김혜미는 미국 잠수함의 소나 매핑 작업을 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10년 동안 그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서울에서 사망했을 때 그는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비자로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그는 여전히 출근을 신고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내가 멈추면 배가 멈춘다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 대사는 한국 공학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건설했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조용한 창하였죠. 심지어 미국 기자들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엔지니어, 한국손이 미국 함대를 유지하는 방법. 그 기사는 입소문을 탔습니다. 미국 독자들은 처음으로 모든 항공모함 발사, 모든 위성 궤도,
모든 레이더핑에 보이지 않는 지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지문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반도를 재건한 것과 동일한 규율로 새겨져 있었죠. 협상장에서 윌리엄 하워드는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주변 스크린에는 수년간의 노동으로 지친 얼굴, 굳은 손, 그러나 안정된 모습의 한국 노동자들의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뉴스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박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당신의 배들은 항구를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전 세계로 방송되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들은 공로를 인정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부정할 때마저도 그들은 여전히 일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어요. 아무도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문서가 등장하면서 협상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중얼거렸어요. 상단 모서리의 봉인은 틀림없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 방송 도중 어떻게든 표면화된 내부 메모였습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K2 탱크와 K9 자주포의 미국 국내 제조를 위한 전략적 제안. 그 말은 충격파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미국 대표단 쪽으로 향했어요. 회담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윌리엄 하워드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도연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의 진짜 계획이었던 거군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파트너십만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국 기술의 소유권도 원했습니다. 연설자들 사이에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백악관에서 실시간 피드를 통해 연결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자신감 넘쳤고 거의 연극적이었어요. 봐요. 그는 말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한국 무기를 사랑하고 훌륭하고 최고예요. 하지만 한국 무기가 그렇게 훌륭하다면 여기서 만드는 게 어때요? 우리는 땅을 줄 테니 당신들은 탱크를 주면 돼요. 쉬운 거래죠. 군중은 웃음 반, 믿기지 않는 반으로 폭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도연 차관보는 표정은 차분하지만 냉정하게 넥타이를 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한국은 미국의 방산 산업을 건설하고 관세를 납부하며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청사진을 넘겨달라는 말씀이시군요. 이 중 어떤 부분이 협력인가요? 이걸 정말 협력이라고 부를 셈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트럼프는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그건 미국 우선주의라고 불립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응답은 박 차관보가 아니라 이서진 국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우선이 미국 혼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말은 정적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뒤 화면에서 한국 대표단은 데이터 투사를 활성화했습니다. 시설, 특허, 부품 라인의 복잡한 그물망인 방위산업의 전 세계 분포를 보여주었어요. 중앙에는 창원, 대전, 울산의 세 가지 지점이 빛났습니다. K2와 K9 시스템의 발상지였죠. 서진은 이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생태계입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금속공학, 탄도학, 마이크로 센서, 설계가 43년 동안 축적되었습니다. 모든 나사, 모든 센서, 모든 액추에이터는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두뇌의 시냅스처럼 협력하여 정제했습니다. 당신은 몸을 모방할 수 있겠죠, 대통령님. 그러나 영혼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공개한다고 해도 미국인 엔지니어는 절대로 완벽한 자주포와 탱크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트럼프는 카메라에 더 가까이 기울었습니다. 저는 영혼이 필요하지 않아요. 탱크가 필요해요. 박 차관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화면이 다시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K9 제조 공장의 예상 비용 47억 달러, 수입된 하위 부품에 대한 예상 관세 25%, 예상 인건비 차이 4.6배, 첫 18개월 이내 순손실 예상 1조 7천억 원, 청중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미국 자문위원들은 긴박하게 속삭였어요. 박 차관보의 목소리는 측정되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이익률이 50%를 넘는 TSMC조차도 애리존에서 순식간에 1조 7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도체 산업으로 덜 취약하고 자동화된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밀 가공, 수입, 유압 및 현장 테스트 부품에 의존하는
포병 라인이 동일한 관세하에서 작동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공장은 공장이 아닐 것입니다. 묘지가 될 것입니다. 뒤에 있던 한 영국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잔인해요. 박 차관보는 카메라를 향해 전 세계 청중에게 연설했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짓는다고 하면 그들은 무언가를 잊어버립니다. 혼자서 기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기계는 살 수 있지만 숙달은 살 수 없어요. 피드 반대편에서 트럼프는 의자에 앉아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국이 1조 달러의 기회를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진은 그의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1조 달러짜리 함정을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야금, 전자공학, 알고리즘, 화재 제어가 융합된 K9 썬더의 내부 메커니즘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구성 요소에는 태그가 붙어 있었어요. 서울정밀, 한화시스템즈, 풍산금속, LIG넥스원. 서진은 우리 부품은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그녀는 20년간의 테스트 날씨 전쟁을 견뎌낸 오토로딩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밀도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실패가 필요했는지 아세요? 1만 1203명. 아직도 우리와 함께 일하는 엔지니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모두요? 회의장은 예상치 못한 구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외국 기자들, 심지어 불균형을 보기 시작한 일부 미국 직원들까지도 마찬가지였죠. 박 차관보는 작전 거울이라는 라벨이 붙은 시뮬레이션을 마지막 슬라이드로 클릭했습니다. 창원에서 텍사스로 K9 라인을 하나 옮기면 정밀 부품 네트워크와의 동기화가 끊어집니다. 자동 적재 시스템에서 단일 타이밍 오류로 인해 오발 확률이 0.03% 증가하죠. 이는 작아 보이지만 12,000발을 돌파하면 1,560발의 오발이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장에서는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패배입니다. 미 국방부 관리도 암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맞아요. 그가 속삭였어요. 박 차관보는 부드럽게 결론 지었습니다. 안전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절대로 못할 거예요. 트럼프조차 그의 말에는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영상통화가 종료될 뿐이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화면에 선명한 제복을 입은 노인, 은색 머리,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임스 브레넌 장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타났을 때의 일이었어요. 방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하워드조차도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브레넌 장군님, 박도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나요? 장군은 차분하고 자갈 같은 목소리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정치를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위해 왔습니다. 그는 눈을 고정한 채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군인들을 지휘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조선소를 산책하고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 국방의 척추죠. 번역가들은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42개국 대표들로 가득 찬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브레너는 계속해서 그의 말을 신중하게 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 태평양 방어는 3일 안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하워드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건 기밀사항이에요. 브레너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죠. 아니요, 하워드 씨. 그건 양심이에요. 그는 열쇠를 두드렸고 그 뒤에 2014년에 작성된 국방부 국방물류보고서라는 기밀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략적 의존성 지수, 한국. 첫 번째 단락은 굵게 표시되었습니다. 전체 레이더 동기화의 71% 이상, 해군 전투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의 64%, 반도체 기반 표적 시스템의 80%가 직간접적으로 한국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한국 대표단을 향해 잘렸습니다. 박 차관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서진의 눈은 내려갔습니다. 처음으로 한 미국인이 한국인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결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브레넌의 목소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북한이 동해를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처음으로 미사일을 탐지한 것은
미국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에서 제작된 한국산 레이더 배열로 현지 엔지니어들이 밤새 작업하며 교정했습니다. 그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2년 이지스함이 표적 데이터를 잃었을 때 제주에서 한국산 데이터 중계기가 시스템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괌에서 F-35가 열 보정에 실패했을 때 대전에서 온 한국 기술자가 12분 만에 코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여가 아니라 기초였죠. 브레너는 방 안을 둘러보며 어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은 한국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 뒤를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이 일을 멈추면 미국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CNN 앵커들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댓글이 화면 하단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한국은 태평양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건 동맹이 아닙니다. 그건 중추입니다. 하워드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몸을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당신은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습니다, 장군님. 브레넌의 대답은 차갑지만 품위가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는 진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결코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보호받았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태평양 함대를 지휘했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전문가들이 포기한 배를 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접 부위가 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회로는 2배로 오래 지속되었죠.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았어요. 결과만 건네주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잠시 멈췄고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새벽 3시의 겸손함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미국인 선체에서 기름을 닦아내는 한국인 엔지니어입니다. 박 차관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말은 그 어떤 주장보다 더 깊이 새겨졌죠. 브레너는 태평양 극장의 레이더 커버리지를 보여주는 지도인 또 다른 차트를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각 레이더는 한국 펌웨어, 한국 센서, 한국 광섬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는 불을 계속 켜주는 것이 바로 한국이 운영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워드는 다시 끼어들려고 했지만 브레너는 계속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작년에 시나리오 케이블랭크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이는 가상의 3일간의 한국 지원 중단입니다. 그는 결과를 소리내어 읽었어요. 태평양 레이더 네트워크 38시간 내 고장. 미사일 방어 준비 태세 74% 감소. 괌과 진주만 간 작전 통신 52시간 내 붕괴. 미군 손실 추정 4,280억 달러. 그는 청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걸 파트너라고 부르나요? 저는 그걸 생명줄이라고 부릅니다. 기자들은 더 이상 타이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외심에 찬 사람들도 있고 부끄러움에 찬 사람들도 있었죠. 서진은 조용히 박 차관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자신의 경력을 걸고 있어요. 브레너는 이어서 저는 창원의 용접공, 판교의 프로그래머, 비무장지대의 한국 군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충성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망설였을 때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들은 그 공백을 메웠죠. 모든 미사일 시험, 모든 합동작전, 모든 해군 수리, 한국은 늘 변함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 세대의 그런 종류의 신뢰성은 쌓이지 않습니다. 전쟁, 재건, 침묵을 통해 수세기에 걸쳐 그것을 구축합니다. 세상은 이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욕적인 BBC 앵커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감정으로 말했죠. 이것은 단순한 방어 자료가 아니라 감정적인 증언입니다. 브레너는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서울을 떠날 때 저는 직원들에게 다음 세계대전은 무기 때문에 싸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뢰 때문에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일한 나라 중 가장 신뢰받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하워드는 숨을 죽이고 속삭였어요. 당신은 배신자가 되었어요, 장군님. 브레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미국을 위해 솔직히 말씀드린 것일 뿐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계속 경시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는 박 차관보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을 구축합니다. 방 안은 프로젝터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자 브레너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을 때 딸이 아팠어요. 부산의 한 현지 의사가 몇 주 동안 딸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거부하며 당신의 아이는 여기 있는 동안 우리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이 믿어야 할 유일한 나라죠. 긴 멈춤이 있었습니다. 가장 굳은 기자들조차도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박 차관보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건 진술이 아니었어요. 그건 증언이었어요. 브레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검증이 필요한 것은 한국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안전을 지키지 않았는데 누가 안전을 지켰는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의 피드가 사라지기 시작하자 그는 마지막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미국이 인정한 것보다 더 오래 미국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마도 이제 세상이 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라이브 스트림 채팅이 다시 쇄도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보호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감히 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중입니다. 며칠 전 한국을 조롱했던 폭스뉴스도 몇 분 후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브레넌 장군의 진실, 미국의 방어는 한국의 규율에 달려 있습니다. 하워드는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 앉았어요.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방을 가득 채웠던 오만함이 훨씬 더 무거운 겸손함으로 대체되었죠. 박 차관보는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진실은 국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환호성이 아니라 파도처럼 쌓인 박수 속에서 방이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기자들이 서 있었어요. 하워드조차도 패배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인정한 듯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국, 유럽, 심지어 일본도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빛이 결코 자신에게서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직하게 건설하고 정확하게 싸우고 믿음이 두려움보다 강하다고 믿었던 작고 확고한 국가에서 왔습니다. 이제 협상장 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만한 미소, 정치적 자세, 베일에 가려진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대표는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계획을 가진 건축가로서 한국 팀을 바라보았어요. 스크린은 한국의 최종 제안인 K미래 해양 이니셔티브의 제목 슬라이드로 빛났습니다. 박도연이 나섰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웃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방 안을 가득 채운 조용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3,500억 달러를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어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윌리엄 하워드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엇을 제안하실 건가요? 박 차관보는 태평양에 살아있는 지도가 표시된 홀로그램 화면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새로운 청사진, 그는 공유된 미래를 위해라고 말했습니다. 이서진이 프레젠테이션을 맡았습니다. 화면은 AI 기반 조선소, 자율해상 플랫폼, 수중 로봇 네트워크, 부산에서 노퍽, 거제에서 샌디에이고까지 이어지는 탄소 중립 추진 시스템 등 상호 연결된 시설의 애니메이션 렌더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파트너십입니다. 그 개념은 숨막히게 놀라웠습니다. 이 제안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공동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군용 및 민간 선박 조립 시간을 47% 줄일 수 있는 AI 제어 조선망, 현대 중공업에서 개발한 수소 암모니아 연료 전지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하나의 핵심 센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120일 동안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중방위 로봇 플랫폼, LG의 고체 배터리 클러스터로 구동되는 탄소 중립 해상 물류 체인. 서진은 이것은 단순히 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하고 보호하고 유지하는 바다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표단은 놀란 표정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방부 고문은 하워드에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미 해군 유지보수 예산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박도연은 어조가 약간 높아지며 말을 이어갔죠. 미국에서는 5만 개, 한국에서는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도 갈취도 없습니다. 그저 창조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동맹국다운 프로젝트죠.
하워드는 찡그렸습니다. 직업이요? 미국에서 말인가요? 네, 박도연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들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 순간 한국의 CEO들이 다시 분할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삼성, 현대, LG, 에너지, 그리고 하나였어요. 삼성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부산과 캘리포니아에 공동 AI 연구 허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와 구매자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말이죠. LG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인프라는 5년 이내에 미국 함대에 전력을 공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소유가 아닌 공유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방안의 고요함은 귀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하워드는 테이블을 둘러보며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인정해야겠네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 미래처럼 들리는 첫 번째 계획입니다. 성명서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CNN은 몇 초 만에 새로운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현금이 아닌 존중, 한국의 비전이 세상을 재구성하다. 한국 대표단이 마무리하면서 서진은 간단한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돈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술과 그것을 창조하는 인간의 손은 항상 그 목적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회의실을 거쳐 인터넷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3억 명의 시청자를 기록했어요. 라이브 채팅에는 한 줄씩 반복해서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이겼습니다. 하워드는 천천히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라고 그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뒤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관중들은 박수갈채로 터져나왔습니다. 박 차관보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협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것, 즉 존중이 압박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하워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 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합시다. 두 사람은 카메라가 격렬하게 번쩍이는 동안 악수를 나눴습니다. 전 세계 앵커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BBC는 이를 수십 년 만에 가장 놀라운 외교적 반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금 협박에서 공동 창출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파트너십을 재정해야 합니다. 라고 썼어요. 회의실로 돌아온 후에도 카메라가 꺼진 지 한참 후에도 박수는 계속되었습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 심지어 인도 등 다른 국가의 대표단은 한국 대표단에게 다가가 조용히 축하 인사와 향후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기존 질서가 깨졌습니다. 새로운 청사진이 그려졌어요. 한국이라는 단어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정의하는 나라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는 복종이 아닌 진정성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한국을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